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삼복도에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이분은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밖에서 PD들이 그러는데 최진봉 교수께서 정확히 네. 2시 7분에 너무 일찍 도착을 왔어요. 했다면서요? 예. 다 적고 있어요, PD들이. 그러면서 예습하고 스튜디오 들어왔다고 올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이라고 밖에서 PD들이 늘- 박수 쳐주고 있어요.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온 게 있는데 취임 80일 만에 20%대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로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요. 아직 취임 100일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를 나왔습니다. 7월 3주차보다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4%가 떨어졌고요. 네. 부정평가는 2%가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자, 있습니다. 송 본부장님, 정당 지지율도 좀 나왔죠. 예, 정당 지지율은 오늘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았습니다. 36%, 36% 예. 이렇게 똑같았고 정의당이 4% 나왔는데 지지정당 없다가 무려 또 23%가 나왔어요. 오. 무당층이 23% 상당히 이 정치권에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양당 지지율을 보면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6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어요. 네. 그때 하락을 하는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것과 같이 동반 하락을 해서 네. 지금 결국 민주당과 동률이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여론조사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락한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6글자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들 보시는지 일단 짚고 넘어가죠. 최진봉 교수님부터요. 일단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20%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건 정말 심리적 지지선까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통 이제 보수 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30% 정도는 되거든요. 30% 초반대. 근데 그것까지 무너졌다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많은 부분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건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 지지율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대통령 문자까지 공개가 되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20%대가 계속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 본부장 이제 영남일보 본부장이신데 오늘 지역별 여론조사 보면 말이에요. TK 지역 그쪽에서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지율이. 예, 대구 경북 지역도 상당히 떨어져서 이 긍정이 40%, 부정이 47%입니다. 네. 부정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취임 100일 전에 20%대로 떨어진 것이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인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외부적 요인이었어요. 쇠고기 때문에. 예, 쇠고기 파동. 외부적 요인이었는데 강우병 사태.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떨어지는 것은 내부 요인입니다. 네. 안에 내부 문제예요. 그래서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보면 여전히 인사 문제가 1이고 새로 들어간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국 신설. 이게 4%. 또 하나는 여당 내부 갈등 하면서 그 여당 내부 갈등인데 구체적으로 그 텔레그램 문자 파동 예.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또 3%가 문자 되기 파동, 때문에 내부 총질 그 문자 예. 파동.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 문제가 불거져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 문제라서 지지층이 많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대구 경북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긍정이 첫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59%.
그다음에 부정이 처음으로 30%대로 올랐어요. 30%. 자, 그렇게 본다면은 어차피 이것이 내부 문제니까 내부 문제는 개선을 하면은 또 지지율을 반등을 시킬 수도 있다. 그 말도 되는 거죠. 네. 참고로 28%라는 지지율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 취임 5년 동안에 최저 지지율이 29%인데 이거보다 1포인트 더 낮은 수치가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4년 차에 29%포인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모문장님. 네, 마지막에 보면은 끊어내야 할 거를 끊어내야 한다. 그걸 아직 못 끊고 있다 이랬는데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속으로는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명분은 그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당내 혼란에 책임을 진다 이거지만 본인이 지금 선제 사퇴를 하는 거예요. 선제 사퇴를 해서 이준석 체제를 결국은 붕괴시키기 위한. 그래서 전당대회를 열겠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비대위가 구성되려면 당헌 당규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대표가 건리됐을 때. 그런데 지금 대표는 사고로 지금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정직 6개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는 비대위를 못 만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가 뭐냐면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입니다.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은 지금 최고위원회 정원이 9명인데 아, 그렇게 되면 비대위가 구성될 요건이 된다고요? 그 최고위원회 최고위가 기능 상실이 돼 있거든요. 상실이 되면 그러면 지금 9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 과반 의결이기 때문에 과반이 그 구성이 안 되면은 9명 중에서 5명이 사퇴를 하면은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안건을 의결을 못 해요. 그럼 기능 상실이 되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탈당을 했고 그 이후 다음에 또 비대위 출범을 바라는 친윤 쪽에서 추가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이 비대위가 설립이 돼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 최고의 기능이 마비가 된다. 마비가 된다. 그렇게 되면 비대위 구성 요건이 된다. 그것이 2011년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질 때 그때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들이 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홍준표 체제가 무너진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내부 총질 문자 파문 이틀 만에 윤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제 정조 대왕함 그 이지스함 거기 진주식 갔다 오는 길에. 예.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권성동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금 기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자 때문에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틀 동안 고생했다. 예,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냥 딴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비행기 안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 게 아니고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있었고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해석이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수한 것도 윤 대통령이 다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물론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누가 이런 소스를 줬느냐, 누군가가 소스를 줬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자가 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서 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은 듭니다만 그러나 이 문자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지난번 문자 파동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송공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예. 이게 지금 전용기 재신임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전용기 안에서 재신임을 받았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울산으로 가는 왕복 80분 동안 따로 다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그 김기현, 박성민, 박형수 대변인까지 이 네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일부분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그냥 격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오늘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 비대위 체제로 가도록 그 방향을 한번 잡자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조기에 종식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보도로 가는 그런 방향이 또 한쪽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권성동 그 직무대행이 그동안 뭐 금수완박 때도 그렇고 저번에 사적 채용 논란 때도 상당히 구급 공무원 이야기에서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비대위 쪽을 원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배현진 최고 사태 그거 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배현진 될까요? 최고위원이 어차피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그때 당선인 대변인도 했기 때문에 다 어떤 같은 맥락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죠. 근데 대통령이 국내 출장 이동할 때는 그 큰 공군 1호기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지금 공군 1호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나 여기서 대한항공에서 전차를 낸 거고 큰 비행기고. 예, 큰 비행기고 원래 공군 1호기는 공군 비행기예요. 거기 한 20인승 정도 되는데 그런 비행기 예, 따로 1호기, 있습니까? 2호기, 3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군 1호기였던 게 공군 2호기가 돼 있어요. 공군 1호기는 저기 해외 출장 갈 때 타는 거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 청와대 출입을 안 해봐가지고. 저를 그래서 공군 3호기는 타봤습니다. 3호기는 주로 기자들이 차거든요. 알겠어요. 네. 자,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좀 비판에 나섰어요. 진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 가까운 분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암암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던 것이 드러났다.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준석 대체제로 강기훈을 생각한 거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뭐 좀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고요. 강기훈 그 지금 문자에 나오는 정무 특보를 했다는 그럼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아마 그 이준석 대표를 좀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기훈이라는 인물 나온 김에 송범무장님 권성동 대표의 뭐 정무실장 출신이다 그러는데 어떤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또 새로운 사적 채용 논란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80년대생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체제 아니냐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그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고 그 전에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좀 보수 성향의 정당을 창당을 해서 대표도 지냈는데 얼마 전까지 원내 대표 비서실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대통령 취임식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갈 때도 같이 갔다는 건데. 저도 뉴스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원내대표에게는 정무실장이라는 직함이 없어요. 원내대표 정무실장. 원내대표에게는 비서실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실장 직함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명예 직함을 줬다. 그런데 이까지는 그런데 이 강기훈 씨가 다시 대통령실 기획조정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정도 담당을 하고 하는데 그럼 이 과정에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단계죠. 알겠어요. 자, 요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국 유람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간결하게 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된다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대표적으로 완전히 박탈하고 최고위원을 해산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렇게 좀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6개월 또 오늘은 뭐 어젠가는 양두구용 얘기했고 오늘은 뭐 아직 없어요. 근데 아마 이 체제로 계속 가게 되면 그러면 뭔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철규 의원하고 어제도 한판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를 완전히 배제하고서 대표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부분은 보수 평론 하시는 송범문장께서 더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취임 1주년 때 내가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흑화가 뭐냐면 모바일 게임 용어인데 우군 캐릭터가 적군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그게 흑화라고 그러는 그게 거예요? 흑화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거를 알려주시네. 이준석 대표가 게임을 많이 하니까. 얘기도 오늘 처음 알아. 전용 얘기도 사모기기도 해주고. 이준석 대표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지만 계속 있으면서 반윤 진영을 뭐 어떻게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친윤 반윤은 없습니다.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반윤 해봤자 아마 하태경 의원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가에서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앞날은 경찰의 수사죠. 그러네요. 네, 수사가 지난 어제
그 3차 진술을 받았습니다. 접대를 했다는 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네, 대표. 네.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가 이외로 빨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 본부장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이 문자예요. 문자의 내용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내대표한테 보낸 문자가 내부 총질하는 사람 없어지니까 당이 좋아졌다. 이 말을 가지고 수사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영 대표 입장에서는 봐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고 경찰을 이용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다.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반박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준석 대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네. 만약 20%가 계속돼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은 예를 들면 정권 초기라고 하는 정권 초기 20% 지지율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총선을 앞두고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면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비판도 해야 되고 네. 그 요소가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이준석 대표의 이 그 입지랄까요? 아니면 예. 영향력이 커질 수 있냐 줄어들 수 있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봉 교수님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새로운 이야기 없어요? 뭐 저는 학화라든지 비행기를 뭐 그런 걸 전용기라든지? 게임을 안 하고요. 네. 저도 출입 기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저도 게임은 안 하는데 찾아봤습니다. 국가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 얘기 말고 더 해야 되는데 벌써 이 얘기를 20분 가까이 하고 진짜. 있는데 금방 갔어요 시간이. 그러니까요. 자,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청취자들의 고견을 6글자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탕평 인사가 답. 6글자 맞네요. 국민 마음 알자. 윤핵관과 손절. 복수보다 화합. 모르면 귀 열어. 이명박 사면 무. 바닥까지 가자. 일방통행 종료. 왕놀이 멈춰라. 검찰 국가 안 돼. 이 와중에 아주 눈에 띄는 문자가 있습니다. 허리케인 들어. 허리케인 들어. 6글자 맞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윤정부에서 우리 방송도 모니터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봉 교수님? 뭐 하지 않으실까요? 네. 자, 요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한 20분 넘게 얘기하고 한 3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요 얘기 좀 마저 할게요. 그러면 민주당의 차기 당권 후보로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선출됐는데 새 후보의 소감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대에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광훈식 의원과 함께 커다란 스크럼 짜서 이번 전당대회 대이변회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고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거취와 저의 단일화 문제를 저 혼자 통화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 순서로 이제 소감을 좀 들었는데요. 자, 이번 3명 후보 선출. 자,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요? 자, 최진봉 교수님부터. 예, 뭐 예상했던 대로 됐다고 봐요. 막 변수라고 했던 강훈식, 강병원 두 분 중에 누가 될 거냐는 게 좀 의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박주민 의원도 사실은 약간 막판에 좀 뜨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결국 박주민 의원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많이 얻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아마 당원들 중앙위원들한테 많이 못 얻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강훈식, 강병원 중에 이제 강훈식 의원이 됐는데 강병원 의원 입장에 좀 의외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은 누가 세 번째로 누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은 이 두 강훈식, 강병원 양강 두 분이 중에 강병원 쪽을 쪽으로 심적으로 저는 생각을 응원하셨나 했었어요. 봐요. 예.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강훈식 의원이 돼서 약간 의외긴 한데 뭐 그래도 크게 이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28일 날 다음 달 28일 날 이제 최종 뽑는 거 아니겠어요? 당 대표를.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번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최악의 조합은 나머지 두 사람이 박용진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강병원이나 설훈 후보가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예, 보면 그게 최악의 그 조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용진 후보가 지금 사법을 있을 거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설훈 후보도 그렇고 강병원 후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3파전이 된다면 1대2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는 일단 그것은 면했죠. 네. 아무래도 강훈식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최상의 조합은 아니지만 박용진 후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강훈식 후보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2대1 대결은 피했다. 그 정도로는 아주 네.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비교적. 알겠어요. 자, 최 교수님. 네. 최고위원 선거도 이제 친명 대 비명계 구도가 뚜렷했는데 예. 4대 4로 갈라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친명계로 분류된 분은 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 이 네 분이고요. 소위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고영인, 고민정, 송갑석, 윤영찬 이렇게 4대 4로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몇 명 뽑는 거죠? 5명 다섯 뽑습니다. 명. 이게 네. 3명이 떨어지고요. 네. 2명은 그 대표가 지명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표한테 유리한데 어쨌든 그 뭐 제가 볼 때는 반반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5명이니까 반반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2명에 3명만 되더라도 대표가 2명을 지명하게 되면 과반 이상이 이제 뭐 이미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전제에 말씀드린 친명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8명 중에 28일 날 5명이 되고 예, 그중 나머지 2명을 더 명을 뽑는데 그때는 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지명을 하게 돼 합니다. 있습니다. 그 예. 최고위원은 전부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저 성공본부장님 박용진 의원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강훈식 의원과 통화해 보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박용진 의원은 시기도 빨리 하자. 8월 3일부터 권역별 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라도 단일화를 하자는 거고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 당원 당심 70%, 그 여론 30% 그것을 준용을 해서 하면 된다. 네. 그런데 이 강훈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시기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단일화는 박용진 후보가 나를 지지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고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청취자분들 6글자의 생각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 수신제가 해라. 서민을 친구로. 대선 전날로 가. 힘 빼고 순리로. 국민 무서운 줄. 과거보다 미래. 또 이런 재밌는 문자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6글자예요. 안 가르쳐 주지. 자, 두 분의 한 줄 평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두 분도 지지율 올리는 방법 6글자로 듣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사정정국 멈춰.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뭐라? 장난이 너무 심한 아니 거 장난이라뇨. 아니에요? 진심이거든요. 저는 재미없대요.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성국관 본부장님이었어요. 3, 2, 1. 반대파 설득해. 아, 무섭대요.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성국관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